연말정산 때 연간 900만 원까지 넣으면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내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 들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내 퇴직금도 이제 자기가 직접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DC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새 연금 부자가 직장인에게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나 연금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내 퇴직금과 이런 것들 어떻게 운용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제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주현지 대리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유튜브 촬영하고 나서 아저씨들만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샤방샤방한 대리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재밌게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후배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DB형, DC형,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 이걸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요거 좀 한번 구분을 좀 깔끔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DB 제도, DC 제도, IRP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DB 제도 같은 경우는 운용 주체가 바로 회사입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그리고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분들은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을 받게 되고요. 반면에 DC 제도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이 근로자의 DC 계좌에 적립을 해주고요. 근로자가 직접 이 퇴직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용 성과에 따라서 최종 퇴직금의 규모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RP 제도는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한 개인 자금을 함께 적립하고 운용해서 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계좌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DB나 DC 제도에서 운용 중이던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IRP 계좌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회사는 DB형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DC형으로 좀 못 바꾸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건이 꽤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못 바꿨는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DB형이면 내 퇴직금을 정산을 할 때 가장 연봉이 높았을 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속연수 따져서 이렇게 그냥 회사가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고 DC형은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한 달치 월급이 이렇게 지급이 돼서 그걸 가지고 제가 주식을 운용을 하든 ETF를 하든 원금 보장형 상품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높여가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IRP 요거는 본인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신규를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IRP 요게 메리트가 많죠? 많죠. 맞습니다. 요거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들이 있나요? 이 IRP는 사실 세금을 좀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그래서 IRP 절세 혜택을 좀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3단계? 맞습니다. IRP 납입 단계, 그리고 운용 단계, 수령 단계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납입 단계에서는 IRP에는 연간 전 금융기관 합산에서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납입한 자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고객님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자라면 5,500만 원이 기준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4,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초과자는 13.2%, 이하자는 16.5%까지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납입 단계와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요. 나중에 수령 단계에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세 이연을 통해서 세금까지 함께 운용하다 보니까 이 운용원금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령 단계에서 연금으로 수령 시에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은 가입자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 저율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연말정산 때 우리가 예. 연간 900만 원까지 넣으면 자기 연봉의 수준에 따라서 네. 최대 16.5%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봤을 때 한 연간 한 14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8만 5천 원. 148만 5천 원. 그렇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네. 다 외우셨어요? 와, 이게 이거.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에 예. 붙었습니다. 그러면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900만 원을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118만 8천 원. 118만 8천 원. 네.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네. 148만 5천 원.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런 이제 연말정산 때 이렇게 돌려받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일 테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과세이연 말씀하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또 저율과세. 예, 맞습니다. 이게 3%에서 이제 5% 연금소득세를 내던데, 네네. 나이 따라 얘기하셨던데, 나이 따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저는 보통 만 55세부터 연금 개시를 시작하시니까요. 네. 만 55세가 되시면 5.5% 과세를 하고요. 예.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로 세율이 줄어듭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면 연간 900만 원 넣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 때 워낙 내야 될 세금이 많다 보니까 이거 네. 좀 환급을 받으려고 900만 원 꽉 채우고 네네. 하는데, 요거 뭐 세대별로 어떻게 좀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세대별로요. 네. 젊은 세대 분들, 2030 분들은 사실은 너무 큰 금액을 IRP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뭐 본인이 이제 저축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네. 적금을 드는 금액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30만 원씩,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미리 좀 적립을 시작하시면 좀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많이 누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 4050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 IRP를 조금 더 좀 지독하게 열심히 사용을 하셔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노후 자금 마련의 이 목적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우리 부장님처럼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900만 원을 조금 채워서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뭐 여기서 좀 돌발 질문 하나 드리면, 퇴직연금 IRP가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개 합쳐서 연간 9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비율,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제가 알기로는 그 위험자산에 그냥 100% 투자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IRP는 네네. 위험자산의 비율이 70%, 네네. 그리고 30%는 안전자산이에요.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네.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정 부분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를 둘 다 들었다라고 네. 하면 그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는 게 좀 추천할 만할까요? 사실 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600만 맞습니다. 원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9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 비율은 이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금저축을 오래전에 좀 가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600만 원을 채워 넣으신다면 나머지 300만 원을 IRP 통해서 또 운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그 위험자산 투자 한도 부분인데요. 이 IRP에서도 이 적격 TDF 펀드라든지 예. 혹은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예. 위험자산을 또 100%까지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 투자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예. 계신데요. 예. 그러신 분들은 뭐 70%를 주식형 ETF로 구성을 하고요. 예. 나머지 30%를 뭐 적격 TDF로 구성을 해서 좀 수익률을 끌어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했는데. 예, 제가 예. 선수를 쳤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퇴직연금 네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니까. 네. 제 후배들 중에도 퇴직연금을 그냥 넣어놔요. 이게 그냥 운용이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현금이 그대로 쌓여 있고, 네, 너 네. 그럼 뭐 상품 뭐 구매했냐? 그러면, 에? 무슨 소리세요? 그거 그냥 넣어놨는데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야, 그런 게 어딨냐. 네가 어디에 투자할지 그 투자 상품을 네가 골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요 구조, 그러니까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고, 네. 여기다 돈을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퇴직연금 IRP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IRP의 경우에는 네. 뭐 다양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뭐 시중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 정기예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B, DLB도 사실 운용이 가능하고 보험사의 GIC 이런 상품들도 사실은 담을 수가 있고요. 예.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물론 주식형, 채권형 펀드도 모두 가능하지만 요새 ETF에 굉장히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ETF 상품도 같이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ETF. 요새 ETF들 많이 합니까? 많이 하시죠. 아, 네, 그래요? 네. 펀드는 어때요? 펀드도 많이 하시는데 예. ETF 열풍이 조금 많이 부는 것 같아요.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라인업을 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저도 펀드로 운용하다가 네. ETF로 다 바꿨습니다. 저도요, 부장님. 아, 그렇군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 그렇구나. 펀드는 이게 환매 기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네. 또 환매 기간이 꽤 네. 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ETF는 뭐 증권사는 실시간으로 되고 은행도 하루면 네. 그냥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니까. 은행도 거의 예. 네, 예. 가능하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ETF랑 TDF 펀드를 좀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TDF. TDF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TDF 어떤 건? 펀드요. TDF 펀드는 이제 네.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해 주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하고 채권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포트폴리오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퇴 시점을 나타내는 이 숫자를요, 펀드 명예 표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TDF 2045다. 그러면 내가 2045년에 은퇴를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빈티지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 비중이 커져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60세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은퇴하면은 뭐 2040년에 은퇴하니까 그러면 TDF 2040을 2040. 뭐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있겠지만 네. 아, 나는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뭐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서 네, 좀 네. 공격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뭐 TDF 2050 이런 걸 사서 예. 사면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이 2050에 맞춰서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나 귀찮아. 나 그냥 TDF 상품 그냥 몇 개로 그냥 해 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TDF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별도로 이제 네.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 운용사에서 직접 운용 비중을 바꿔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 투자 그냥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TDF 하나로 그냥 운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적격 TDF는 적립금 100% 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렇죠. TDF는 이게 사실 그쵸. 우리가 퇴직연금은 안전자산을 30% 네. 비중을 줘야 되는데 네. TDF는 요게 또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돼가지고 그냥 100%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겠네요. 괜찮습니다. 요건 펀드죠? 펀드입니다. 아, ETF는 아니고 뭐 네. ETF도 펀드의 일종이긴 하지만 네, 이건 펀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보니까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돈 넣으면 자동으로 그냥 그 자금이 유입되게 하는 게 디폴트 옵션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조금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단어부터 조금 어려워서 이 디폴트 옵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가입자가 운용 중인 상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이 만기된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DC 제도나 IRP 제도 가입자분들은 1개 이상의 디폴트 옵션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디폴트 옵션의 도입 배경을 조금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이 우리나라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의 운용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금융 선진국처럼 조금 투자 상품의 운용 비중을 높여서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디폴트 옵션은 좋은 게 옵트인 방식을 통해서 내가 직접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상품처럼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 55세 이상이 되면 네. 그때부터 우리가 연금 형태로 네.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55세부터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최대한 미루는 게 좋아요? 퇴직금 이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퇴직연금 IRP를 넣은 금액과 네. 그걸로 얻은 수익금. 네, 네. 네,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퇴직금과 네. 퇴직연금 IRP에 본인이 넣은 금액과는 네. 별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일단 계좌 하나에 자금이 합산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연금으로 만약에 인출하게 되면 인출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연금으로 인출하실 때는 퇴직금 원금 먼저 인출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 부담금이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 수익이 인출이 되게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예. 제 퇴직금이 먼저 다 인출이 되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인출이 될 때는 요 사적연금 소득이라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장님 말씀대로 해당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이 소액이라도 좀 분산해서 좀 나누어 받으시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아직 나는 퇴직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네. 55세가 돼서 네. 내가 든 퇴직연금 IRP에 넣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그때부터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받는 거예요? 어떻게? 퇴직금 원금 먼저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퇴직금 원금 먼저요? 네.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이 계좌에 없는 경우 네.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은 개인 부담금이 있을 거고 그렇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 부담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안 받은 금액부터 먼저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은 개인 부담금이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운용 수익이 빠집니다. 예, 예. 네. 근데 그런 자금만 네. 만약에 55세부터 네.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네. 분산 효과를 생각을 해서 네. 좀 분산시켜 주는 게 좋다.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연간 1,500만 원 이상 사적연금을 받으면 네, 네. 종합소득세에 네. 신고가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다. 이하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나이대별로 3.3%에서 5.5%로 저율과세 돼서 네, 네. 연간 1,500만 원을 맞추려고 하면 좀 분산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간 1,500만 원에는 네, 네. 퇴직금도 포함됩니까? 퇴직금 제어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만 네.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은 또 포함 안 되죠? 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적연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퇴직연금 IRP로 받는 게 네, 의무화돼 있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를 받으면 일시불로 그냥 빼쓰는 것보다 네. 연금 형태로 좀 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좀 IRP 계좌로 수령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또 IRP로 의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뭐 만 55세가 지나신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뭐 300만 원 이하의 소액 퇴직금일 경우 혹은 뭐 해외 이주자의 경우에는 입출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55세가 지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입출금 계좌로 수령하기보다는 IRP 계좌로 수령을 하시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왜 이유가 그렇습니까? 입출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원래 본인의 퇴직소득세를 그냥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퇴직금만 수령을 하시게 되는데 IRP로 수령하시면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수령을 해서 본인의 원래 퇴직금 그대로를 다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길게 수령할수록 퇴직소득세의 감면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방식을 설정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퇴직금을 그냥 바로 일시불로 빼서 쓰는 것보다는 연금 형태로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야금야금 빼서 쓰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야금야금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요거를 퇴직금을 이렇게 받는 방식이 나 평생 이렇게 받을 거야. 내지는 기간 뭐 10년에 집중해서 받을 거야.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형태들이 좀 있나요? 이 연금 수령 방식은 사실은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은행별로 좀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금액을 지정해서 받는 방식이 있고 기간을 딱 설정해서 받는 방식이 있고요. 자유인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금을 꾸준히 생활비처럼 받아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간이나 금액을 지정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고요. 좀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내가 인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유인출 방식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네요. 그러면 뭐 내가 10년 동안 이 퇴직금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이 퇴직금을 나눠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게 나오긴 했는데 은행에서는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 쪽에서 좀 활용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듣기는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액이요? 금액도 사실 원하는 금액을 좀 설정을 해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1개월 주기로도 가능하고요. 12개월 주기로도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주기에 따라서 금액으로 나눠받는 방식을 금액 지정 방식이라고 부르죠. 요걸 한번 지정을 해놨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도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셔서 거래하시는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은행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잔존기간 1년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퇴직연금 IRP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은행들에 어디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뭐 조금 뭐 이제 포트폴리오 짜는 것부터 가입해서 포트폴리오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요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조금 뭐 우리 PB들이나 뭐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PB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뭐 저 같은 뭐 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다 물어볼 때도 없고 뭐 경제부장이니까 좀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분해가 펄펄 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아니고 이게 이제 은행들한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 그냥 창구에 가서 이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서 왔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 전 영업점에 연금 리더라고 해서 전문 교육을 또 따로 받는 연금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언제든지 연금 상담이 필요하실 때 내점을 하시면은 이렇게 전문적인 또 퇴직연금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리더분 컨설팅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바로 그러면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저희 지점은 없는데요. 이런 데는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은행에서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 리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연금 리더를 찾아주세요. 뭐 저는 이제 궁금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트렌드를 좀 궁금한 게 요새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직장인들 연금 부자 좀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니까 직장인들이 이런 연금 상품에 대한 얼마만큼의 어떤 관심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보다는 이 투자 열풍과 조금 맞물린 것 같기는 한데요. 이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연금에서도 좀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이 퇴직연금 내에서도 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좀 투자 열풍과 맞물리지 않았나. 네. 궁금한 게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네. 추천해주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투자를 사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기가 조금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원뱅킹에 접속을 하시면 전문가 픽 포트폴리오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 픽 픽 포트폴리오. 네. 아. 그래서 요거를 그냥 구독하기 버튼만 누르시면은 우리은행의 투자 전문가가 이 포트폴리오를 직접 설계해서 매월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하고요. 예. 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시면 가입하기 버튼 하나로 이 포트폴리오를 바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그래요? 것들도 조금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연금보험. 네, 네. 근데 이 연금보험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게 네. 이것들은 세액공제가 없잖아요. 연금보험은.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맞습니다. 예, 연금보험은 사실 세액공제가 없는데 네, 네, 네. 요게 나중에 보니까 네. 연금소득세를 안 떼더라고요. 네. 연금소득세를 안 떼서 네, 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절세를 위해서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본인들이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네, 네, 네. 변액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네. 둘 다 가져가는 게 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 장기 저축을 목적으로 또 가져가는 상품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또 IRP나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절세 혜택을 위해서 또 혜택을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금 동시에 같이 운용을 할 수 있다면 예. 훨씬 더 나은 그 본인만의 그 재무 설계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보험이 항상 꺼려지는 게 네.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사업비를 그렇죠. 많이 네, 떼니까. 네, 네. 한 10년 넣어야 그냥 네. 저기 원금 되거나 뭐 그런 상품들도 있어서 네. 보험 잘못 들었다가는 이건 뭐 그냥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리님하고 하는 퇴직연금 IRP나 네. 뭐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네. 찍어서 네, 네.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또 대리님 통해서 퇴직금 네.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네. 요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네. 퇴직금을 IRP로 수령을 하셨다면 소액이라도 연금 개시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좀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분이 이제 퇴직금을 IRP로 네.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왜냐면- 퇴직금은 소액이라도 연금 개시를 빨리 해라. 네, 빨리 예. 해라. 예, 네, 그 이유는 예, 이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1년 차가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40%까지 감면해줘요. 원래는 30%인데 10%를 더해서 40%까지 감면을 해주고 또 작년 연말에 이 세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21년 차가 되면 퇴직소득세를 무려 5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조금 소액이라도 미리 연금 개시를 해두시면 추후에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 나는 퇴직소득세의 더 큰 절감 효과를 얻으면서 연금을 인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퇴직소득세가 얼마 정도 돼요?
퇴직소득세는 사실 근로자의 뭐 근속 연수라든지 퇴직금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예. 부과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뭐 근속했던 기간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그러니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원래 있을 거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연금으로 수령하면 한도 내 금액까지는 30% 절세를 받는데, 예. 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 퇴직소득세의 감면 폭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 IRP하고는 좀 별도 얘기인데 네네. 퇴직을 하면서 네. 퇴직금을 퇴직연금 IRP로 받잖아요. 네. 그게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받았을 때 연금 형태로 나는 받겠다라고 했을 때 퇴직소득세가 네. 최소 30% 네. 절세가 된다는 얘기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11년 차가 되면 40%가 되고 네. 21년 차가 되면 50% 세금 감면받는 게 높아진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퇴직금 받았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네. 연금 형태로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연금 수령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예. 네. 근데 퇴직금은 그냥 일시불로 그냥 퇴직연금 IRP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네. 바로 가가지고 나 이거 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음. 바로 빼는 분들이 많아요? 해지하는 경우가 조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뭐 정해진 방식으로 연금을 꼭 수령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목돈 형태로 또 예.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하다 보니까 예. 무조건 계좌를 해지하기보다는 예. 이제 본인이 쓸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금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연금으로 또 목돈을 인출하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연금 형태로 목돈을 인출했을 때 고객님 연간 연금 수령 한도만큼은 또 퇴직소득세 30%가 절세가 됩니다. 그래서 목돈을 찾으시더라도 절세를 받으면서 또 인출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인출 전략까지 좀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주현지 대리님 모시고 내 퇴직금과 퇴직연금 관리법 알아봤습니다. 예, 뭐 대리님이 뭐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 저희가 저번에도 찍었지만 젊은 세대들은 소액이라도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이런 것들을 들어서 본인의 노후 관리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각종 세금 혜택이 많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 60대 퇴직을 앞두신 분은 일시불로 땡겨 쓰지 마시고 연금 형태로 해서 야금야금 빼 쓰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